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두 경기, 해축 세 경기 해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경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좀 잘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 알사드랑 알와슬의 경기인데, 일단 알사드가 알와슬 상대로는 진 적이 없긴 합니다. 네 번에서 2승 2무기 때문에 아직 진 적이 없긴 하고, 홈에서도 예전에 한번 2대1로 이긴 전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알와슬 원정에서 비겼다는 점. 근데 뭐 알와슬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뭐 이건 거의 박빙이라 봅니다. 이건 사실 뭐 원정 가서 비겼다고 해서 알사드가 뭐 잘했다고 보기에는 원정 다득점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홈이라 유리한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각 팀의 뭐 경고 누적 퇴장에 이제 결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반대 반이면 이거는 사실 뭐 이 경기 또한 무승부 될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알라스리 홈에서 슈팅도 더 많았고 그 점유율도 더 많았기 때문에 알라스리 홈이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알사드도 원정에서 알 나스르를 잡았었고, 그리고 어 근데 알사드가 살짝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득점이 좀 꾸준했거든요. 그래서 그 득점력의 이제 차이 보면은 어 알사드가 알 나스르 원정도 2대1로 했었고, 홈에서는 또 아릴라라고 비기기도 했고. 근데 알나스르 보면은 음, 최근에 또 알나스르하고 알리랄한테 이제 득점 없이 지긴 했는데 상대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햄무를 갈지 무승부를 갈지. 알사드 승무로 보는데, 저는 배당이 비슷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서 언더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 나스르하고 에스테글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일단은 그 알 나스르하고 에스테글랄 두 번째 경기 아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도 지난번에 비겼죠. 비겼기 때문에 뭐 알 나스르 입장에서는 홈이라서 상당히 유리할 거라 보여집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뭐 슈팅이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알 나스르가 이제 우세할 거라 보고, 일단 알 나스르가 최근에 두 경기 득점이 없긴 했어요. 아침. 그래서 그 부분 그거 딱 하나 걸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테글랄의 입장을 보면은 얘네가 최근에 무가 많았거든요. 아침에서. 그리고 실점이 최근에는 조금 적은 편이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알 나을리 아니면 아릴랄한테도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알나스르 원정은 좀 빡세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장자가 크게 없으면 알나스르 승쪽 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때 호날두 막 휴식을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휴식 그런 게 없고 에스테글랄도 뭐 경고 누적 퇴장이 없긴 한데 뭐 그냥 강대 강으로 붙으면 이거 나스르 승 봐야죠. 1마인까지 봅니다. 1마인. 근데 마인이 딱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언오버는 3.5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에스테글랄이 이제 골을 못 넣으면 언더가 날 수도 있어서 언오버는 패스하고 그냥 승마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좋은 것 같아요. 해서 아챔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아챔은 가볍게 근데 가볍게 가려고 해도 배당이 뭐 아주 높은 게 아니니까 적절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라치오부터 이 요 세 경기는 따로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아마 오늘은 유튜브를 좀 빨리 시작해서 올려야 했는데 좀 늦게 올렸기 때문에 시간이 애매한 시간에 시간을 했습니다. 원래 아예 뒤로 더 늦거나 7, 8시가 되거나 더 빨리 4시, 5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너무 늦게 올리면 또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아마 8시에서 9시 사이에 오늘은 한 번 더 올 겁니다. 뭐 생방을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자 해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우디네세 일단은 순위 보면은 뭐 라치오가 좋죠. 이거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득실도 라치오가 다 좋습니다. 득점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홈이거든요. 우디네세도 그나마 홈의 승점이 좋은데 원정이라 확실히 라치오가 좋고 라치오에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카스텔라노스의 이제 부상 중. 근데 뭐 자카니, 보레디아 공격의 골이 좀 다양하게 이제 넣고 있어서 너무 한 선수한테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결장이 조금 치명타가 될 수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로까지 걸리는 건 오히려 그 결장도 결장이지만 그때 결장하고도 아마 AC 밀란전을 이겼을 겁니다. 근데 빅토리아 풀젠전을 원정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다음 홈에서의 그 유로파 경기 조금 수월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라치오는 지금 승점이 50점이라 뭐 아직 잔여 경기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뭐 우승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아예 이번 경기 이기고 하면 8점 차기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리그의 순위로 보나 뭘로 보나 챔스에 나갈 확률이 높아서 뭐 유로파에 뭐 무조건적으로 우승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치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격의 결장도 걸리지만 일정이 좀 걸리긴 합니다. 체력적인 문제. 우디네세는 충분히 쉬었거든요. 그리고 라치오가 전체적으로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 강하긴 한데 최근 들어 좀 약합니다. 그 전에는 막 뭐 6연승, 뭐 홈에서 거의 안 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20년도 이후에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 3무 2패인데 3연속 무승부 했었고 최근에 또 홈에서 잡혔기 때문에 상성은 우디네세가 좋다. 최근 라치오 원정 가서 그래서 라치오가 상성에서도 살짝 밀리고 일정도 더 빡세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거기다 이제 공격의 카스텔라노스의 결장까지 합쳐지면은 그렇다고 우디네세가 결장이 많냐? 아닙니다. 지금 주전키퍼 부상 중이고 서브가 뛰고 있는 상황에 서브가 부상을 또 당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키퍼가 뛰는 것 같은데 주전키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 약간 반반이거든요. 완전 부상이 아니라 뭐 회복 중인 것 같은데 근데 못 나오면은 키퍼 쪽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죠. 근데 공격 빠진 것보다는 그래도 덜 손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뭐 한 경기 갖고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일정까지 빡세고 그리고 요새 우디네세가 잘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피오렌티나 원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코모랑 로마한테 지긴 했는데 최근에 나폴리 원정도 비겼고 엠폴리전부터 레체 파르마까지 3경기 무실점 중입니다. 상대가 약팀이든 강팀이든 무실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3경기
예, 무실점 4연승, 최근 5경기 4승 1무. 기세로만 보면은 우디네세가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라치오 엊그저께 이제 유로파 원정도 갔다 왔고 AC 밀란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라치오도 최근에 홈의 성적 보면은 뭐 승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패배가 적을 뿐이지. 그래서 홈에서 최근에 이겼던 경기는 몬차 경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승이 더 많았지. 올해 들어서는 몬차 한 경기 이겼고 뭐 코모랑도 비기고 피오렌티나 치고 나폴리 비기고. 근데 얘네도 리그 경기만 한정해 놓고 보면 5경기 3승 2무로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우디네세가 상성도 좋고 뭐 흐름도 좋고 그리고 결장 부분도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저 배당은 메리트가 없다. 왜냐 유로파가 딱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한 골 차면은 아직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그 라치오가 유로파에서 퇴장이 2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다음 경기 홈이라도 좀 빡셀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때 극장으로 이겼더라고요. 2명 퇴장 당한 이후에. 그래서 뭐 리그도 아직 뭐 포기하기는 좀 뭐 우승이 멀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긴 한데 우디네세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저는 무승부를 봅니다. 무승부. 라치오 승을 보려면 어느 거 하나가 좀 더 좋긴 해야 돼요. 일정이 없었던가. 상성에서 밀리지 않았던가. 근데 뭐 하나 라치오 쪽에 좋아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번은 건너뛰고 무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햄하고 뉴캐슬. 자, 웨스트햄이 생각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뉴캐슬도 순위가 높은 건 아닌데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웨스트햄하고. 그리고 득실도 뉴캐슬이 10점 이상 앞서고 실점 부분에서도 웨스트햄이 거의 한 9골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득실이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웨스트햄이 뉴캐슬은 플러스 8이거든요. 그나마 홈인 거를 이제 좀 노려봐야 되는데 뉴캐슬은 원정에서도 승점이 홈이랑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홈 원정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케타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펠크루그도 지금 애매한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장기 부상자들 뭐 한두 명까지 합치면 공격에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에는 뭐 나올 수 있지만 파케타가 같이 나오고 못 나오고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결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온다고 생각해서 가다 보면은 좀 빡세거든요. 자, 그러면 뉴캐슬은 부상이 없냐? 얘네도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거의 풀로 뛰었는데 도움을 5개나 했고 그리고 공격에도 앤서니 고든이 출전 정지로 되어 있어서 뭐 근데 뉴캐슬의 이삭이 워낙 골을 많이 넣었고 나머지 선수들도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기 때문에 고든이 못 나온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격력은 뉴캐슬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파케타까지 나오면 모르겠어요. 보엔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웨스트햄 홈이고 다만 웨스트햄이 상성에서 뉴캐슬한테 밀립니다. 최근에 얘네가 19년도에 마지막으로 이겼으니까 얘네도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좀 밀립니다. 살짝 뉴캐슬 약 우세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웨스트햄이 최근에 기세가 좋다. 뉴캐슬은 일정이 물론 3월 2일이니까 좀 더 이제 뭐 어느 정도 텀이 뭐 길어서 그 정도 영향은 안 받는데 웨스트햄 마지막 경기가 레스터 경기입니다. 레스터. 그래서 2월이 마지막 경기였고 3월 첫 경기입니다. 근데 아스날 원정 잡았죠.
그리고 홈에서 레스터 잡았죠. 두 경기 다 무실점. 그래서 그 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최근에 이 연승으로만 봤을 때는 싹 잊혀질 정도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뉴캐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FA컵 일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브라이튼한테 졌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3월 2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막 좀 빡세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원정에서 득점이 없었거든요. 두 경기 맨시티하고 리버풀 0대4 0대2. 뉴캐슬도 보면은 좀 감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예전에 뭐 카라바오컵 뭐 아스널 잡고 뭐 한참 이제 연승 달릴 때 그때는 거의 안 질 것 같은 포스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홈에서 뭐 풀럼, 뭐 본머스 사실점, 그리고 어떨 땐 또 아스널 잡았다가, 어떨 때는 또 강팀한테 또 뭐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봤을 땐 좀 약간 불확실하긴 해요. 왜냐면 뭐 뉴캐슬이 전체적으로는 웨스트햄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뉴캐슬의 결장이 없는 게 아니고 뭐 수비 쪽이나 공격 쪽에 한 명씩 있고 웨스트햄도 뭐 물론 장기 부상자 포함해서 공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파케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웨스트햄이 프렌을 받았거든요. 이 프렌 가기에는 사실 배당이 너무 짜치고 어느 보러 가느냐 뭔가 무승부를 노리느냐 그 싸움인데 저는 뉴캐슬이 원정 3연패는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웨스트햄이 그때 아스날전도 그때 아마 아스날전 아니면 레스터전에 파케타가 분명히 어딘가 못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스날전은 확실히 안 나온 것 같고 보엠만 나온 것 같고 레스터전도 안 나왔네. 계속 부상 중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애매한 그 상황이라서 나온다면 좋겠지만 못 나오더라도 최근에 기세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질 때도 보면 한 골차 승부가 은근히 많았어요. 뭐 에스턴 빌라, 첼시, 브랜드포드 대패했던 적은 생각보다 손에 그래도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아주 적은 편은 아니긴 하네요. 그래도 웨스트햄이 홈인점을 감안하면 요 경기도 약간 라치오 느낌으로 무 노려야 되지 않나. 여기 라치오는 라치오 승부 사이드인데 승이 배당이 별로고 해서 무를 좀 더 보고 웨스트햄 뉴캐슬도 승패로 갈린다면 웨스트햄보다는 뉴캐슬이 이길 확률이 높다 봐요. 득점력 때문에. 다만 뭐 배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웨스트햄이 그래도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웨스트햄이 더 좋았으면 프렌을 받겠죠. 그래서 무승부를 보겠다 이 경기도. 오늘 이거 뭐 프렌 가기도 애매하고 승패로 가자니 무를 오늘은 그냥 고배당만 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언어보도 불확실하고 차라리 오늘 원래 해축이 우선인데 아침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뭐지? 그렇습니다. 자, 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에스파뇰하고 지로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뭐 별로다 하면은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고배당 위주로 가든가. 왜냐 내일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레 그리고 뭐 목요일은 또 컨퍼런스 유로파 때문에 경기가 워낙 많아서 오늘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건너뛸 수는 없고 뭐 아침이랑 섞어 가든 가볍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에스파뇰하고 지로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한 8시 9시에 올려 했는데 뭐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 느낌. 뭐 딱 분석을 해보니까 뭐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파뇰하고 지로나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엇비슷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팀이 지금 순위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지금 보면은 어, 승점이 5점 차로 지로나가 앞서긴 하는데 어, 조금 차이 나는 건 득점, 득점이 10골이나 앞섭니다. 지로나가. 근데 에스파뇰이 실점이 지로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득점만큼 많은 건 아니라서 득실이 일단 지로나가 앞서고 믿을 건 에스파뇰의 홈입니다. 홈. 에스파뇰도 홈이랑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리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3번밖에 안 졌고 6승 3무 3패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지로나 홈 성적보다 좋거든요. 근데 지로나는 원정에서 그래도 승점이 2자릿수는 되는데 에스파뇰이 원정 승점이 5점입니다. 1승 2무 9패. 근데 오늘은 홈이죠. 그래서 원정의 에스파뇰이면 건너뛰어야 되지만 홈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리고 지로나도 원정 성적이 뭐 에스파뇰보단 좋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승 3무 7패. 그리고 에스파뇰이 결장이 크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몫하는 거고. 물론 지로나도 결장이 거의 없긴 합니다. 장기 부상 뭐 한두 명 빼고는. 그래서 둘 다 거의 풀 전력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홈에서 조금 치고 있는 에스파뇰이 낫지 않나. 물론 상성에서는 에스파뇰이 홈에서 지로나 상대로 단 한 번도 못 이기긴 했어요. 1무 3패입니다. 1무 3패. 그리고 최근에 지로나가 홈에서 한 4연승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에스파뇰 홈이고 지로나 홈일 때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성은 조금 밀리지만 에스파뇰이 최근에 홈에서 보여줬던 그 흐름 최근에 원정 보면은 답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원정도 사실 최근 기준으로만 보면 헤타페, 라스팔마스 다 한 골 차였고 세비야, 알라베스전은 1승 1무 그리고 소시도 한 골 차. 그러니까 쉽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정에서 최근 질 때도. 근데 홈에서 승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지금 기세로 봤을 땐 셀타비고 전부터 지금 한 7경기 3승 4무 중간에 한번 3연속 무승부도 있긴 했지만 3승 4무 할 동안 약팀만 만났느냐? 아닙니다. 뭐 굳이 약팀으로 뽑자면 레가네스 그리고 원정의 발렌시아는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원정 발렌시아 그리고 바야돌리드 정도. 왜냐면 레알도 잡았죠. 홈에서 1대0 그리고 최근 마지막 홈 경기 빌바오랑 비겼죠. 1대1 바야돌리드, 레가네스, 발렌시아, 오사소나, 셀타비고까지 홈 성적만 보면은 지로나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로나도 못하는 건 아닌데 최근 원정 지로나 보면 레알 빌바오전 득점이 없었고 0대2 0대3 그리고 라요전도 1대2 챔스 AC 밀라 0대1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고 그리고 원정 4연패거든요. 지로나도 원정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스파뇰 정도면 지로나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죠. 다른 팀들 뭐 빌바오나 레알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헤타페라든가 알라베스. 근데 헤타페 알라베스가 뭐 홈에서 그 정도까지 막 못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요새 에스파뇰이 워낙 기세가 좋다 보니까 일단은 지로나의 승을 좀 보려면 에스파뇰이 최근에 그 정도까지 무패 흐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필 또 최근에 빌바오 레알을 뭐 잡고 비기다 보니까 이게 지로나 원정 승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에스파뇰이 이기진 못하더라도 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에스파뇰이 풀엔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에스파뇰이 정배를 받았으면은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물을 가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언업으로 빼야 될지. 풀엔 받았기 때문에 풀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승부 뜨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지는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거죠. 에스파뇰이 홈 성적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득점 차이 때문에. 근데 그 득점이 대부분이 지로나가 홈의 득점입니다. 홈 득점. 홈에서 24골이고 원정에선 10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파뇰이 그래도 홈에서 17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득점력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해서 풀엔 봅니다. 풀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알 나스르. 일반승 배당 안 좋죠. 결국에 마인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뭐 어제처럼 일반승으로 갈 수 있는데 어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인을 보긴 했지만 정 갈 게 없어서 마인을 건드렸던 건데, 사실 분석할 때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마인 보는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첼시 빼곤. 첼시는 PK를 놓친 것도 좀 아쉽긴 하고, 오늘 그래서 알 나스르는 그냥 마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에스파뇰 프렌 정도? 근데 이러면 배당이 안 나오겠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한 2배 나오려나 이게? 뭐라? 어제 배당하고 갔긴 하네요. 요 정도면 가볼만 하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나머지는 뭐 고배당으로 때리든 뭐 무승부가 잘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1순위 하나 가고 고배당 하나 요런 식으로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토요일날 그 무승부라든가 이제 그 1순위들이 적중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어제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이제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적중할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가 같이 적중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뭐 중배당이 됐든 뭐 어떤 다른 조합이 됐든 뭐 고배당 무승부가 됐든. 근데 어제는 또 무승부도 많이 안 보여서 무승부도 딱 한 조합밖에 안 갔고, 그래서 어제는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다폴더 고배당을 갔는데 괜히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한 세 조합? 세 조합밖에 안 보이긴 했어요. 언오버 빼면은. 그래서 오늘도 조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은 일정이 없어서 기존 시간대로 오겠습니다. 뭐 4시, 5시에 오든 더 빨리 뭐 3시에 오든 해서 내일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목도 경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주말 되기 전에 좀 흐름을 다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일단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